자, 3교시 진행해요. 올라간 프린트물 봅니다. 프린트. 자, 1번 용도지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용도지역이란 네모 엮어놓고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밑줄 그어야 돼요. 별표입니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죠? 자, 2번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쳐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편리 조성, 전향보호,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죠. 자, 2번 틀렸어요. 자, 3번.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조성 이렇게 나와야죠. 그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1편리 조성 전향보호 잡으라니까. 그거 틀렸어요. 자, 3번 상업지역은 중일 근육. 선생님들 맞죠? 네. 4번 녹지지역은 보생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맞아요? 녹지지역은 보생계로 떠버리면 안 돼요? 관리지역이 보생계죠? 관리지역은 보생계. 이 내용 크로스되면 안 됩니다. 정리하고. 자, 맞고. 자, 2번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자,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전향보호네요. 양호한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전향보호. 단독주택 중심 네모. 1종이니까 맞죠? 1종 맞습니다. 자, 2번에 일반 공업지역이란 일반적인 공업 배치하면 틀리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요. 생산관리지역이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관리지역이란 말로 들어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생산관리지역의 정의는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무슨 녹지지역이죠? 생산 녹지지역 이렇게 돼야 되지. 생산 녹지지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생산 녹지지역. 개그할 때만 개그 이해가지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참말로. 자, 4번 보전관리지역이란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여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기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죠. 자, 5번에 농림지역이란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농림업의 진흥, 산림보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예,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상한치를 써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상한치. 자, 건별 55에 6657이죠? 55에 6657. 자, 1000원 들고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 생각해야 돼요. 갈팡질팡 9878이죠? 공업지역 나옵니다. 철철철이에요. 70%. 개사 개사 해야지. 하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오래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야 되겠네 선생님들. 예, 용적률 상한치만 씁시다. 자, 100에서부터 50 올라가죠?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500% 동그라미 준주거죠. 1000원 더해가지고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 썼죠. 200원씩. 1300, 뒤집혔다 900, 1100. 유통상업적 1100.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옳지. 생자 개만.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80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봐요. 그걸 외웠다고 가정하고 4번, 5번처럼 나와요.
자, 4번. 법령상 용도 지역별 건폐율이 상한이 다른 것은 뭐냐? 제3종 일반주거 55에 6657에서 50%죠. 준주거적 70%예요. 근린상업지역 갈팡질팡 70%예요. 준공업지역 철철철 70%. 일반 공업지역 철철철 70%. 전부 다 70%인데 1번이 정답이죠. 선생님들 맞아요? 1번 정답. 자, 5번 보면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이 다른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10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100, 150, 200. 100%죠. 자연녹지역 생자개 100점 맞고 100%죠. 똑같이 100%. 100%라고 쓰고. 자, 2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00에서 껑충 500.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300이죠. 300. 자, 전용 공업지역 300부터 다시 해. 전일춘 300, 350, 400. 300이니까 똑같죠. 300, 300. 개입관리지역 생자개 100%입니다. 자, 생산녹지역 생자개니까 100%입니다. 자, 준주거지역 껑충 500, 500%예요. 준공업지역 100부터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400%.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4번 정답. 선생님들 맞죠? 자, 5번에 농림지역 80%.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80%입니다. 됐어요? 됐다. 자, 지금 어디 보냐면 75쪽을 봅니다. 75페이지. 자, 75쪽 봤어요? 네, 75쪽 보면 용도지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도지구예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용도지역이라 하면 제가 법적 용어라 그랬죠. 법에서 한 거야.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만 21개 용도지역만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저기 가니까 습지 보전지역이 있던데. 그건 여기 용도지역이 아니야. 여기 이것만 그렇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지구, 여기에서 10개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지구만 용도지구야. 지구로 끝난다 그래서 다 용도지구가 아니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0개 되나봐. 거기에 종류에서 가로 1번 체류에 1번부터 넘버링이 10번까지 붙어있죠? 10개 나오죠? 기타 해서.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첫 글자 달 거예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경고한다. 경고한다. 방방 뛰는. 경고한다. 방방 뛰는. 보호하는 자는. 취객을. 취객을.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특보에 실렸다. 경고한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방 뛰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 취객을.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 자, 잘 보세요. 제가 밑줄 긋고 별표 치는 게 있을 것이고 밑줄 긋고 별표를 안 치는 게 있을 거예요. 밑줄 긋고 별표 치는 건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경관지구다 하면 그냥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 밝힌 거예요. 내용 보세요.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 나오죠? 안 읽어봐도 좋은데 일단 경관만 밑줄고요. 경관 목적으로 쓰임새 밝히는 게 경관지구라고 하더라. 이렇게. 자, 고도지구 보세요. 고도지구는 별표 쳐야 돼요. 고도지구는 별표 딱 치고. 자,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 자, 이 부분에 밑줄고요.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규제 밑줄 긋습니다. 최고 한도에 다시 네모였고 별표. 자, 최고 한도예요? 최저 한도예요? 최고 한도입니다. 이걸 최저 한도로 바꿔버리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이게 예전에는
뭐 2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최저 한도 및 최고 한도였거든요. 그래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최고 높이만을 규제합니다. 자,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라는 건 최고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0m까지만 지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최고 한도야, 최저 한도야? 최고 한도입니다. 자, 3번 방화지구 나오죠? 자, 방화지구 막을 방자를 씁니다. 예방한다 하는 내용이죠. 화재. 자,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화재 밑줄 예방 밑줄거요. 다른 건 밑줄 긋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화재를 예방한다 하면 무슨 지구? 방화지구입니다. 다시 화재를 예방한다 하면 무슨 지구? 방화지구. 그러면 방재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겠죠. 자, 재해방이라는 말 보죠.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의 재해방에서 재해 밑줄 예방 밑줄. 다시 한번 화재 예방하면 뭐다? 방화지구. 재해를 예방하면 뭐다? 방재지구. 잘 보세요. 화재는 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화재가 재해야 재해 아니야? 네? 그래 재난이지. 재해죠? 화재도 재해에 해당이 돼. 아시겠어요? 화재도 재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해 종류 중에서 지진도 재해지? 다 재해야. 그렇게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딱 떼었다고. 왜? 도시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방화지구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잘 보세요. 방재지구라 하면 풍수의 산사태, 화재를 포함하여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해버리면 틀린다고. 그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어야 돼. 내용 이해 가요? 뭔 내용인지? 도시역 내에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딱 떼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는데 이게 바로 방화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지구이기 때문에 방화지구로 지정하면 화재가 잘 난다 안 난다? 잘 나? 잘 나면 왜 지정해? 지정하지 말아야지. 화재 나도록 일부러 지정하나? 행정청에서? 성남시청에서 화재 나도록 지정해버리면 화재나? 그리고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화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지. 왜 안 나냐면 전부 다 내화구조 쓰고 그리고 불연제로 처리하고 다 그래요. 쓰고 화재가 안 나. 그러니까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을 보면 건축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야 여기 방화지구로 다 지정됐어. 내화구조야 이런 거 다. 옆 건물에서 7층에서 불났다. 여기 안 번져요.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서 짓는 거야. 보면 이게 거리가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50cm 폭을 둡니다. 50cm. 에어컨 실외기에 딱 갖다 놓으면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여기 와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볼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맞벽 건축으로 건축한 방화지구의 대표적인 이 건물이야 이 건물. 우리 건물이 방화지구야 다. 화재 안 나. 방화지구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방화지구로 지정하면 내화구조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이제 이 건축 비용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추가가 됩니다. 자, 온갖 재해 중에서 일단 화재만 떼었다 방화지구고. 자,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화재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호지구입니다. 자, 보호지구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볼 거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보호와 보존이라는 표현 나오죠. 믿을 거예요. 그 부분만. 뭐든지 일단 보호와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지구? 보호지구. 이렇게 정리해. 자, 여기까지. 자, 취락지구 가요. 취락지구 보세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구 미칠 거예요. 녹간농자죠? 시골이죠? 잘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이에요. 미칠 거예요. 잘 보세요. 앞에서 녹간농자는 용도지역입니다. 차이점 잘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시골의 용도 지역이나 시골의 용도 구역입니다. 지금. 그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인데 시골이에요. 여기에 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바로 취락지구입니다. 자, 좀 이따 자세하게 보면 녹간농자에는 이게 바로 이제 자연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에는 집계해서 이건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됐어요. 자, 뭐 내용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보세요. 개발진흥지구가 집적단지, 허브단지, 뭘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이런 말 나오죠. 상업기능, 공업기능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산업이라고 써놔요. 산업. 상업과 공업을 합해서 이제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이 있지 상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고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볼 거예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제가 별표 치지 않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오죠. 요거는 별표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특정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지구야. 에? 뭐 유락시설 용도, 숙박시설 용도 이걸 제한하겠다 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자, 이 부분 밑줄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밑줄 그어놓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의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이라는 거야.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야. 숙박시설 안 돼. 그건 못 짓는다. 이렇게 하는 지구를 뭐라 그래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뭐라 그래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되죠. 자, 밑에 9번 복합 용도지구 나오죠?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그어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그었습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그었어요? 자, 완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완화의 동그라미 쳤어요? 잘 보세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복합용도 시설이 들어오는 복합용도지구라 그래요. 자, 복합용도지구도 별표 한번 쳐놓고 다시 봐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하면 무슨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면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잡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별표 친 부분 꼭 잡아야 돼요. 자, 밑에 세 분 들어가겠습니다. 경관지구 나오죠. 어떠한 지구가 용도지구가 세분되느냐, 어떤 지구가 세분되지 않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아니에요. 자, 제가 강조하는 것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경관지구 나오잖아요. 밑에 도표 나와요. 자, 첫 글자 딸 겁니다. 경관지구의 경부터 딸 거예요. 경자시 특화를 딸 겁니다. 경자시가 옛날 애인 이름인데 만나기만 하면 맨날 화만 내. 에이, 그래 헤어져 버렸어. 경자시 특화. 별로 관심들 안 두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경자시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경자시 특화. 경자시 특화. 자, 시험 문제 요 정도 수준입니다. 잘 보세요. 법령상 경관지구로 하면 자연 경관지구, 도심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구분한다. OX. X라니까 경자시 특화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그대로 해줘야 돼. 이게 법적 용어니까. 시가지나 도심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법적 용어야, 법적 용어. 자, 그 정도만 잡으면 돼요. 내용까지 알 거 없어요? 내용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특화 경관지구라는 게 다시 한번 봅시다. 특화 경관지구만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수개의 수변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밑줄 그어요. 수개의 수변. 이 수개의 수변이 뭐냐면, 여기 봐요. 우리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중양천도 있고, 여기 탄천도 있고 하죠? 이 부분까지를 이런 걸 수개라 그래. 수개. 예, 이런 걸 수개라 그래. 수변은 이 주변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 주변. 수개의 수변.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강을 그렸는데,
이런 것만 드는 게 아니고 뭐 호수가 있잖아요. 이 호수 옆에도 막 건축행위 아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요 수변이 있잖아요. 수변들 여기에도 건축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호수 있는 부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안 바닷가도 여기에서는 이제 킬로미터로 가거든. 그래서 막 한 1km까지 이렇게 또 수변지역을 지정하면 지멋대로 건축행위를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특화 경관지구다 하면 수계 수변, 그 다음에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밑줄 한번 거예요. 뭐 수원시에 화성이 있다 하면은 화성의 그 인근 주변의 건축물들이 너무 높아버리면 화성이라는 게 이게 위축돼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높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건축행위 제한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에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뭐 특화 경관지구는 뭐 수계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이다. 여기에 지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갑니다. 뭐 이을 건 없어요. 경자시 특화는 이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방제지구 나오죠. 방제지구 나와요. 자, 시가지 방제지구 별표, 자연 방제지구 별표입니다. 이것 잡아주셔야 돼요. 방제지구 두 가지입니다. 자, 첫 글자 따가지고 방제 시작으로 잡아갈 거예요. 따라서요. 방제 시작. 방제 시작.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자, 그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잘 보세요.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게 시가지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두 줄 별표,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 한번 봐요. 재해방이 필요하다.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이에요. 시골이죠, 시골. 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두 줄 별표, 재해방이 필요합니다. 자,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방하자 하면 무슨 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방을 하자 하는 지구는 자연 방제지구입니다. 이게 말이죠. 원래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게 세분이 안 됐었거든요. 그냥 방제지구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 몇 년 전에 요 불과 한 3, 4년 됐나요 벌써? 그 인하대학교 학생들 이 8명이 춘천에 가가지고 MT를 갔어요. 그런데 산사태 나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불과 한 3, 4년 전에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법이 개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산비탈 밑에는 이렇게 우리 건축행위들을 제한하자. 아예 지치 말도록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야,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야,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어차피 시가지니까 건축 제한을 통하여 하면 안 돼요. 건축 행위 해야지. 시가지인데. 자, 그래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야.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는 내용이 요 몇 년 전에 대모산이 그냥 이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쭉 밀어버렸죠. 아파트까지 이렇게 밀은 사건이 있었죠. 그 남부순환도로 덮쳐버렸죠. 원래 이게 대모산이 가지고 있는 이 경사도 이게 너무 가파라버리면 또 이게 산사태가 안 나요. 너무 완만해도 안 나는데 딱 산사태가 나는 경사도가 대모산의 경사도입니다. 그게 한 한 20도에서 30도 요 사이가 되어질 겁니다. 요 사이에서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소나무인 이 신근성 수종이 있으면은 산사태가 또 안 나요. 그런데 천근성 수종인 얕게 뿌리를 박는 거죠. 잣나무가 있으면 이게 산사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걸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모산에는 뭐가 없었느냐? 소나무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잣나무 종류만 있으니까 이게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지 시설이라든지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이런 것, 어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일단 옹벽 처리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죠. 산사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역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말이죠. 무조건 이게 물에 잠긴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강남역에서 시간당 50mm가 비가 내렸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이 우수관, 하수도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탄천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그래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깨끗하지 않죠. 여기에는 흙물에 자갈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개구리도 살고. 너무했나? 아무튼 이게 지저분하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한 50mm 비가 내리면 이걸 다 커버를 못하고 한 30mm 정도만 커버를 하고 20mm가 어디로 가냐 이거야. 이게 쌓이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시설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 정도 되면 높은 건축물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걸 시간당 100mm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우수관으로 전부 다 교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강남구청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메타당 억 단위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못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차라리 침수되면 보상액이 싸다는 거야. 그냥 개별적으로 보상하자 그냥. 그게 싸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걸 못하고 있어.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우리 시골에 해변가가 고향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바닷가 근처에다가 땅이 있는데 주택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거든. 이게 해일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게 해서 휩쓸어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건물 못 짓도록 하는 거 자연 방제지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뭐 하천변에 집 짓는다는 그런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보호지구 나오죠. 자, 보호지구 보호를 했다 해서 첫 글자 달 겁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에서 역사 동그라미.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중요 동그라미,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생애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나오죠? 그 부분만 별표 한번 쳐볼까요? 그 부분만 별표 한번 쳐요. 별표 한번 딱 쳤어요. 자, 우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입니다. 자, 일단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보호보존 밑줄 긋는데 일단 보호보존은 시설만 보호보존이야? 지역까지도 보호보존이야? 지역까지도. 시설 및 지역이. 그 부분만 체킹 한번 해주고.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나오는데 중요시설물이 뭐냐 하는 거야. 일단 5개가 나옵니다. 5개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중요시설물 밑줄 그어놓고 5가지 이렇게 한번 써봐. 중요시설물 이렇게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5가지 이렇게 한번 썼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항만이에요. 항만 동그라미. 1번 항만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또 세분이 가능하거든요. 항만. 자,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공항 동그라미 쳐요. 공항의 기능을 그대로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게 하나 떠버리면 뭐 영국 무슨 놈의 공항이 뭐 몇 시간 동안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공용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공용시설. 자, 공항은 동그라미 2번, 공용시설은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 자, 공용시설이 뭐냐면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세종시 국토교통부다, 기획재정부다 뭐 이런 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거. 그게 공용시설 보호지구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고 3기 신도시가 어딘지 그 자료 빼내버리면 안 되잖아. 괜찮은 건가?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읽은 거 아니고. 자, 거기 교정시설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4번.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이것들도 교도소의 어떤 기능 이런 걸 보호하는 이러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군사시설 있잖아요. 군사시설. 성남 무슨 여기 공항 뭐 이런 거. 군사시설 밑줄 그어놓고 이것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동그라미 5번째 5번이라고 써요. 자, 중요시설물을 보면은 5가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여기는 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전에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제 5가지의 학교는 없다. 그 정도. 그 정도만 체킹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나오죠? 취락지구 2가지. 따르세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 용도지역, 시골이에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그어놓고 시골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시골에 농가주택들이 있어요. 마을에. 한 20여 가구 마을이 있네. 이걸 뭐라 그런다? 자연취락지구.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도시지역 내도 지정될 수 있다. OX. 뭐지?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니까. 그래요? 그죠? 자, 녹간농자.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도 이게 농가주택이 이렇게 모여있다 하면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집단취락지구는 집게 잡아갑니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따라서요. 집게.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집게.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집게. 자,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연취락지구라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크로스 시켜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 단독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녹간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뭐게? 1번 자연취락지구, 2번 집단취락지구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5번 갑니다. 개발진흥지구. 집적단지를 얘기해. 허브, 집적단지. 뭐가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개발되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개발진흥지구다. 자, 이게 첫 번째 딸 거야.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딸 거야.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특정 개발진흥지구에서 특정 개발 내용이. 자, 따르세요.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보기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자, 이해만 합시다. 이거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 안 돼요.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냈다 주거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아파트 때려짓고. 자,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산업유통이, 이 산업이 거기 보세요. 공업기능이라는 표현 나오죠. 공업기능에 비추고 있습니다.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장 들어오고 물류센터 들어오는 겁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유통 빼버리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표현하면 틀립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제는 산업유통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 관광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어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지. 내용 아시겠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주거개발이라면 아파트 냈다 때려짓는 거, 공장 때려짓고 뭐 물류센터 때려짓는 게 산업유통, 관광 콘도미니엄 막 이런 거, 관광 호텔 짓고 하는 거, 온천수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복합개발진흥지구 볼 거예요. 자, 복합개발진흥지구 이해해야 돼요. 주거기능, 공업기능, 물류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중 이 뜻이에요.
둘 이상 기능 중심. 그러니까 둘 이상이 지정되는 지구가 바로 복합된 개발진흥지구다 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위에 거 주거개발 하면서 아파트 냈다 지으면서 뭐 콘도 뭐 관광단지 조성한다는 거나 뭐 관광호텔 들어온다는 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예요. 공장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함께 된다. 뭐 복합개발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이상 들어가면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자, 특정개발진흥지구 보세요. 위에 나와 있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입니다. 외에 동그라미 쳐요. 외에 동그라미. 이거 하나만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이거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무슨 말이냐면 주거개발도 아니고 산업유통개발도 아니고 관광, 휴양개발도 아닌 이런 개발진흥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그래요. 선생님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서울에는 7곳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서울에 7곳이 지정이 됐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각종 세금 지원 및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자, 그런 데가 어디냐? 중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수 및 금융이에요.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있죠? 그 다음에 종로가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종로. 금이죠. 귀금속이에요.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요. 총상가. 그 다음에 마포가 출판입니다. 마포. 자, 그 다음에 여의도가 금융이에요. 국제금융. 그 다음에 서초 양재가 뭐냐면 R&D입니다. 연구개발. R&D,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이렇게 되죠. 오해한 거야? 거기 벤처기업도 많이 들어있고 했죠. 양재 서초가. 그 다음에 동대문이 투타타워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양령시장이 있죠. 제기동인가? 그쪽이 이제 양령시장이 이 한방 쪽인 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7곳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봐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프린트물 한번 풀어보면 돼요. 좀 쉬었다 하자.